40개 정도를 좀 투자하고 계시고 ETF는 투자를 안 하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혹시 그러면 그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또 앞서서 조금씩 그 분할 매수를 하면 또 좋겠다고 하셨고 한 예. 두세 개 정도 기업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때 이제 종목 얘기했다가 안 올라가면 욕 많이 먹는데. 아, 그런가요? 아, 그러면은 좀 근데 이제 섹터만이라도.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의견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주식이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 같은 경우도 멀티플이 뭐 거의 100배 가까이 올라간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40배 정도면 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를 그냥 수치로 보지 말고 상황을 좀 이해해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내가 지금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을 통째로 사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엔비디아의 PER이 40배까지 떨어졌다. 이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통째로 사버렸는데 40년만 지나면 투자 자금이 다 순이익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계산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류가 있죠. 뭐냐면 순이익이 앞으로 40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을 때 40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현재 수준의 순이익이 40번 반복돼야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성장률이 40%가 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성장률을 감안해 보면 이 40년 걸릴 게 한 15년, 20년 만에 다 회수가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과연 내가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엔비디아라는 그 기업을 다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 때 과연 엔비디아를 지금 40배에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당연히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엔비디아.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요? 글쎄요. 네. 뭐, 요즘에 근데 이렇게 좋은 주식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한 13배면 사거든요. PER이. 네. 그런데 이제 그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13배까지 떨어졌다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원래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1등 기업이잖아요. 이 소셜 미디어에서. 자, 그런데 이 소셜미디어 1등 기업의 위치를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40배를 주고도 산다는 이유는 뭐냐면 매년 이 순이익이 40% 이상 향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저의 논리, 엔비디아라는 주식의 멀티플은 이 40배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40배 이상으로 올라가서 50배, 60배 갈 때도 있고 또 20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근데 결국 40배 정도는 나중에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믿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성장률이요 계속해서 지켜질 것 같아요. 지금 40%가 넘지만 이게 결국 뭐 30%, 20%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만약에 20% 정도만이라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결국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멀티플이 유지가 되면. 그래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 그 메타 플랫폼즈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사용자 수가 전 세계 1등이고 더 이상 상상하기에는 조금 어려 보이기 때문에 성장률이요. 지금 현재 그 과거 5년 동안 보여줬던 성장률이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기대가 되는 부분은 메타 플랫폼즈가 아마도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혁신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기대감이 충족이 된다면 지금은 너무나 멀티플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메타 플랫폼즈가 앞으로 뭐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 20%씩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거기에 멀티플이 예전처럼 그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지금 13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20배, 25배까지 올라갈 수만 있다면 주가는 엄청나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나 엔비디아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메타 같은 경우는 리스크도 좀 높다. 물론 이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엔비디아가 속한 그 분야와 메타가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그 메타버스의 영역, 그 산업적인 면을 봤을 때 이제 구글하고 엔비디아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나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좀 어느 정도 미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거고요. 네.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랑 전혀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커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로 만약에 그게 13배라고 하면은 또 메타버스가 정말 또 어떤 혁신으로 또 다가온다고 하면은 정말 또 그 분야에서 앞서가고 그 메타버스라는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클 테니까 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약간 리스크도 더 크고 다른 종목보다 그다음에 뭐 수익도 더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 메타 플랫폼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제가 한국에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다른 방송들, 경제 방송들을 보면은 그 미국 주식은 좀 어렵고 지금은 중국 주식이나 뭐 인도나 베트남 이런 데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예. 중국이나 이런 곳은 투자를 안 하시나요? 예, 저는 중국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가 제목이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안 하세요? 네, 농담이고요. 저는 모든 결정에는 논리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논리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을 때 논리가 없이 만들어진 결정, 직감으로 하는 결정은요,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수도 있고 흔들립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래서 논리를 세우고 나서 결정을 하면 혹시나 상황이 변할 때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논리가 있다는 건요, 나중에 상황이 변했을 때 내 논리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이 계획도 한꺼번에 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근데 직관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논리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장기 투자를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서 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뭐 단기 투자는 3% 5%에서 끊고 7%에서 판다. 이거를 할까? 아니면 장기 투자를 20개 정도, 10개 정도를 사놓고 100% 막히고 위로 올라가는 건 뚫려 있으니까 이걸 할까? 요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서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기업의 성장이라든지 뭐 어닝 결과라든지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가 차트만 보면서 투자하는 게 과연 재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장기 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를 결심하게 됐을 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많이 바꾸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 로보틱, 자율주행,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집에 로봇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자율주행 지금 이용하시나요? 자율주행도 뭐 거의 기초적인 단계죠. 자율주행은 없죠, 아직은,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많이 들어봤고, 로보틱도 들어봤고, 자율주행, 메타버스 다 들어봤는데, 아무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돈을 낸 적이 없잖아요, 소비자가.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 로보틱, 자율주행, 메타버스 갖고 돈을 버는 기업이 아예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에 인공지능, 로보틱, 자율주행, 메타버스가 이게 성황이 되고 이러한 기술력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찾아올 때가 되면 이러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과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요, 다 미국 기업인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런 논리가 숨겨져 있었군요. 네. 그 대표님의 책을 꼭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그냥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네. 예, 대표님, 그러면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 대표님 책에서 좀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예. 책에서 또 되게 강렬한 제목이 하나가 15년 내 33억 만들어 은퇴하기, 이게 돼 있더라고요. 예.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요 로드맵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플랜으로 잡았던 게,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넣는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300만 원씩 추가적으로 넣는다. 많이 넣네요. 예, 많이 넣어야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은 뭐였냐면, 원래 그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수익을 20%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네. 수익률을. 그래서 네. 굉장히 목표가 좀 높았었죠. 그래서 이게 만들면서 제가 항상 그래요. 모든 인생의 목표는 좀 높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가다가 뭐 중간에 이제 약간 미스를 할지언정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중간까지라도 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행히 300만 원이라는 그 중간에 투자 자금 있잖아요. 추가로 넣는 자금. 이게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시킹알파라는 주식 전문 웹사이트의 아시아 총괄 대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좀 수입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좀 많은 투자 자금을 추가적으로 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금 물론 이제 수익률은 지금 굉장히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도 수익률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 자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33억 정도에 만들어서 은퇴한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수준을 혹시 낮춰가지고요. 뭐 33억까지가 아니더라도 사실 한 15억, 20억 정도만 있어도 은퇴할 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미국 증시가 지금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좀 회의론에 빠져 있고, 어려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한 10% 정도, 9% 이상 이제 수익을 내줬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수익이 평균적으로 9%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뭐 경제 공황도 있었고, 블랙 프라이드 데이도 있었고, 뭐라 그럴까요? 걸프전 사태도 있었고, 엄청나게 큰 전쟁이죠. 거기에,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이 역사상으로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경우인 것 같고, 운이 정말 좋지 않게 이럴 때 걸렸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 훨씬 더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을 이겨내고 9% 가까운 수익률을 미국 주식에서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좀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9%가 될지 아니면 예전보다 떨어지는 7%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좋은 12%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암호자산도 요즘에 되게 좀 핫하잖아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는 투자 안 하시나요? 저도 가상화폐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근데 가상화폐를 투자할 때도, 그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투자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였냐면, 가상화폐는 그냥 가상화폐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블록체인이라는 또 다른 혁신의 이름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해하기가. 아니, 대강 여기저기에서 이제 주워 들은 게 있어서 이러한 거라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말로 이렇게 클리어하게 다가오지가 않고 이런 블록체인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우리 생활을 바꿔나갈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앞으로 10년, 20년 됐을 때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쪽 세상도 내가 이해를 해야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년 살 것 같은데 앞으로 4, 50년 더 살 때 좀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가상화폐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혹시 암호화폐와 주식을 좀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부동산까지 좀 들어온다고 하면은 적정한 좀 포트폴리오 비율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워낙 주식을 좋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주동산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유동자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동자산이 있을 때 거기에서는 이제 큰, 그 포션을 통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가상화폐에 제가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거든요. 네. 전체 유동자산에 지금 가상화폐에 들어가 있는 돈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가 수익이 확실히 난다는 확신이 있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계속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투자 자금을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주식이 가상화폐보다는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 설령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배 오른다 하더라도 저는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께서 선택하신 그 40개 종목 중에서 10배, 20배 나오겠죠? 예,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표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 질문 대략 적었던 거는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좀 미처 말씀하지 못하신 것들 혹시 있으실까요? 예, 뭐, 훈훈하게 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영국에 이제 15년 만에 다시 입성을 했는데요. 예전에 런던에 사놓은 작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런던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캠브리지에 들어와서, 와이프랑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캠브리지에도 집을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요, 집값을. 근데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엄두가 나지 않고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숨이 나오죠.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그죠? 주식 투자도 같은 마음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마음 자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테크 주식, 성장 주식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부동산 예를 들었을 때는 제가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서 짜증이 났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더 살 사람이면 주식이 올라가면 싫어야죠. 네. 사는 사람이니까.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주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비록 부동산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하나 더 살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길 원해요. 올라가길 원하지 않고. 그러면 주식에 당신이 1억을 넣어놨어도 만약에 앞으로 10년 동안 1억을 더 살 사람은요. 주식이 떨어지길 기다려야죠. 네. 왜 올라가는데 환호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하게. 예, 저는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50% 넘게 하락한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테크 주식 중에는. 근데 한 가지 50% 하락한 종목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100%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100달러였는데 100달러에 샀는데 50달러 떨어지면 50% 떨어졌잖아요. 근데 50달러가 다시 100달러 가려면 100%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어느 세월에 100%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투자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고 저처럼 저는 아직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 30년은 더 투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0, 30년 동안 더 투자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제가 지금 한 3억 3천 정도를 지금 포트폴리오에 넣어놨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저는 3억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추가로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아까 집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 집을 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식이 떨어지길 바라야죠. 그래야 하나 더 사니까. 그래서 주가는 아까 제가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투자 기간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우리가 주식을 팔 시점이 왔을 때 투자 종목의 실적 그리고 멀티플은 그때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시뮬레이션 하나 제가 좀 해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자 기간을 10년이라고 정했어요. 이 10년이라고 딱 정하고 초기 투자금은 1,0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5년이 지나고 500만 원을 더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시작했고 500만 원으로 추가를 한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시뮬레이션 할 건데 첫 번째 경우는요. 10년간 주가가 횡보해 봤어요. 하나도 오르지 못하고 횡보를 했고 두 번째는 주가가 50% 폭락했다가 다시 50% 그 원래 주가로 회복을 했어요. 10년 후에.
5년 후에 50% 하락,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년이 됐을 때 다시 원상복귀. 이게 이제 옛날에 닷컴 버블이었죠. 자, 그런데 닷컴 버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요,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5년 지나고 500만 원을 넣었지만 주가가 횡보를 했기 때문에 10년 지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500입니다. 1,000 플러스 500이니까. 근데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요, 처음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50% 폭락을 했죠. 그래서 1,0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500만 원을 더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 원상복귀할 때 100%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는 1,500밖에 없었던 돈이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폭락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폭락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수익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넣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폭락을 해서 올라가나 아니면 올라갔다 떨어지나 아니면 횡보를 했거나 10년이 지났을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만들 실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플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매크로 영향으로 인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 과정이 없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난 50년, 100년의 역사를 봐도 미국 증시는 항상 리세션, 폭락장, 조정장을 반복해서 겪어왔고 중요한 것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항상 신고점을 돌파해 왔죠. 그래서 지금 50% 주가 손실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뭐 다음 달에 파셔야 된다면 안타깝겠죠. 근데 만약에 10년 후에 파실 생각이라면 20년 후에 파실 생각이라면 지금 50% 주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면서 50%가 100% 올라갈 기회가 왔으니까 지금 한 줄에도 더 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게 더 무서워가지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장기 투자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단기 투자였던 거죠. 내 본성은 약간 내가 그렇죠. 오늘 제가 진짜 오늘이 중요했던 거죠. 지금 네. 당장 10% 올라서 환호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나의 그런 약간 솔직한 그런 것들을 한번 마주하는 그런 걸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이런 시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한 요 정도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얘기는 다 공유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의 주식 투자자이기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생각을 이번 방송을 보시고 긍정적으로 바꾸셔서 하락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잠자리에 설치지 않으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에 미주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